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G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뭐 5G에서 우리는 이미 6G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G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 약 20년, 4G를 상용한 지는 한 10여 년, 그리고 5G가 본격화된 지는 한 3여 년만입니다. 근데 이 6G는 지난 우리가 15년간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일상보다도 더 큰 변화를 꾀할 전망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6G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가 초연결 시대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6G에서는 초연결 시대가 정착하고 또 메타버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융합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G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실 6G가 너무 시기상조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트너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2023년 트렌드 키워드로 네트워크 솔루션의 다양화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G의 우리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이 모바일 네트워크 뭐 이전 시대의 어떤 문제와 이제 단점을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초기에 1G 이거는 이제 비싼 이용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2G로 바뀌면서 좀 더 사용자에게 싸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처음에 1G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G의 어떤 그 서비스에서의 그 데이터 서비스 부재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3G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로 이를 극복을 했고 또 3G의 데이터 서비스 비용 문제는 4G의 보이스 서비스와 데이터 전송 서비스 통합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면서 이 지금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보완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보완하고 또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6G는 5G에서 대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와 또 높은 기술력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6G 시대에 우리가 사용할 모바일 기기는 지금처럼 어, 사용 중인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리고 스마트텍, 스마트 카메라, 스마트 가전 및 산업 현장의 각종 센서 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물 기기와의 연결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6G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뒷받침해 줘야 될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6G 네트워크는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서 성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전에 네트워크 설정을 정의하고 장비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는 모바일 사업자의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의 값들이 그 네트워크의 어떤 그 파라미터 값으로 조절 형태로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파라미터 값들이 시스템상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됐었는데 사실 이 6G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훨씬 더 복잡해질 거다라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뭐 비용이라든지 전송 속도, 전송 지연 기간,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 이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난제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6G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체험적 파라미터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세 가지 기술들이 뭐 그룹을 나눈다든지, 데이터를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 즉 AI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바로 6G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6G에서는 과연 AI 기술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자, 일반 AI 기술 구현을 위한 플로어와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훈련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을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잘 훈련됐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패턴을 찾고 또 모델 성능을 감시하거나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순서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AI 작업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때 이제 가장 뭐 모든 그 6가지 기술들이 5가지 제시된 그 플로우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수집이 결국 인공지능 구현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I 모델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금 훈련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좋은 훈련 데이터를 가진 만큼 좋은 AI 이제 모델이 되는 건데 바로 이 6G 네트워크가 이런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저장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G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그 또 예측되는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테라헤르츠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 6G에서는 이 5G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선 전송 속도를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 6G는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홀로그램 이미지 전송까지 가능한 속도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2019년에 그 실험용 6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 허가를 내주고 이제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제 실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G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 테라헤르츠 통신은 날씨라든지 거리, 또 빔 방향성 등 주변 환경에 굉장히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도 그 100m 이내로 짧고 간섭과 노이즈에도 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가시거리 내에 신호 전송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특성 때문에 근본적인 테라헤르츠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큰 도전 과제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 6G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6G는 네트워크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6G는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또 확장성, 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이제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사업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부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효율적인 6G 스펙트럼 사용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개별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제 필수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에너지 효율도
이제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6G 네트워크가 이제 가져가야 할 네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오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 그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뭐 삼성이라든지 노키아, 뭐 에릭슨과 같은 그 대기업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에게 이제 의존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 독과점 시장에서 우리가 소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그런 이제 시장 진입 장벽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이 오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더하고 또 구성 부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또 각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간의 그 상호 운용성을 도모해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이 셀 중심, 하나의 기지국에서 이제 여러 개의 모바일 기기로가 연결된 이제 형태였는데, 이러한 그 방법은 넓은 지리적 환경에서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셀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 낮은 전송 속도를 감내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G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분산형 안테나와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4G부터 뭐 4G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뭐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모바일 네트워크랑 통합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6G에서는 인공위성 통신과 또 무인 드론을 로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합이 함으로써 이제 폭넓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의 유연성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6G 지능형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최근 이제 AI 기술이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에 영감을 받아서 6G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에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네트워크를 이용할 계획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스캐터 통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접촉 등을 통해서 저장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극소량의 에너지로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장점인데 사실은 이 이면에 많은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우리가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극소량의 배터리라든지 극소량의 전력과 복잡도를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장 큰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 연결을 요구하는 배터리 프리 6G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굉장히 적합한 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술로는 이제 뭐 채널 코딩 분야에서는 다중 사용자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성능을 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숙률을 높이고 지연율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웨이브폼 기술 같은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유연한 스펙트럼 이용을 위한 동적 스펙트럼 할당이라든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극대화한 지능형 라디오 등이 연구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G와 6G는 이렇게 이제 통신 산업과 또 업종 간의 협업 등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룰러 네트워크라든지 컴퓨팅, 감지, AI 기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적용이 돼서 통합적 어떤 구현 형태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G 시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6G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이제 강력한 연산 기능을 갖춘 컴퓨팅을 클라우드와 이제 엣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로 생성된 대용량의 데이터 같은 것들은 6G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엣지에 저장되고 이것은 AI 알고리즘 활용에 또 좋은 환경을 이제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의료 서비스 분야가 이제 굉장히 이 6G 시대에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될 그 분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기구에서는 이 헬스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G와 또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의 잠재력이 지금 굉장히 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산업계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아마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의 이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인데 사실은 대형 병원이나 좋은 의료 장비, 실력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대도시에 모여 있고 지방 소도시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빈약한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또 특히 이제 특정 인기가에 또 의사들이 몰리는 이러한 그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제 6G 인프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의료 서비스, 지역 간의 이런 불균형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우리 뭐 로봇 팔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전 통신 네트워크에서 하지 못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송 지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팔로 이제 원격으로 이제 뭔가 수술 같은 거 할 때 전송 지연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6G를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약 카메라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대체하는 기술로 우리가 이제 검사 대상자가 그 알약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삼키게 되면은 어, 그 위라든지 소장, 대장 등을 지나서 배출되는데 약 12시간 정도가 저기 그 시간의 과정을 담아요. 그래서 이 촬영된 동영상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이 6G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로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또 AI 알고리즘이 그걸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용종이나 종양 같은 것들을 이제 검출을 하게 되고 또 이때 이제 알약 카메라와 외부 게이트웨이가 전송은 팩스 캐터 통신이 담당을 하게 되고 이미지 분석은 또 AI 알고리즘의 컨볼루션 신경망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이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의료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고 또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교통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6G 통신 서비스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통신 서비스 분야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6G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고 또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의 통합으로 플랫튜닝 그리고 또 충돌 방지 기능 같은 것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G 시스템과 이런 지능형 통신 시스템을 통합을 함으로써 이제 뭐 앰뷸런스처럼 시각을 다투는 주행을 하는 경우 교통신호의 우선 순위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체증 없이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두 시스템을 통합할 경우에 폭넓은 교통정보를 공유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또 최단 거리로 주행하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및 수산업에도 이 6G의 어떤 그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산업 같은 경우에 아주 굉장히 지금 농업 쪽도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 각종 센서랑 IoT 통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감지를 이제 감자 농장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 저기 설비를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양 상태, 기온, 해충의 위협 같은 거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을 하고 AI 알고리즘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내는. 그리고 이제 수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질병으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하고 또 어망의 손실을 막아준다든지 또 적정량의 먹이 공급을 해주는 것에 굉장히 이러한 그 6G 플랫폼 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6G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운전 중에 졸음이나 심장마비 같은 뇌졸중 등으로 운전 불능의 상태가 왔을 때도 이제 주변 차량에도 이제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그 먼저 이제 심전도 같은 건강 정보는 운전자가 착용하는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측정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운전자의 상태 같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를 위험으로부터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 그러한 시스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 나아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G 네트워크의 어떤 가능성은 이미 너무 많은 이제 그 기대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 헤르츠 대역은 높은 정속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연하고 확장성이 큰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네트워크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6G 생태계가 이제 뭐 계속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고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